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 하지만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채널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수박은 동양 역사서의 바이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30권의 방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퍼즐, 바로 제130편 태사공자서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 챕터는 사마천이 왜 목숨보다 소중한 남성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책을 써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사명과 고뇌가 담겨있는 사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사공자서가 사기 전체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사마천의 가문인 태사가문이 연원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 저술로 이끈 아버지 사마담의 비극적인 유언과 사마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응의 화사건을 짚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핵심 고사성어들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파격적인 사기의 구조와 역사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태사공자서는 총 130편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책을 다 쓰고 남기는 후기나 발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기 전체의 지필 동기와 구성, 그리고 저자 사마천 자신의 가계와 생애를 집대성한 총서이자 저자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삶과 운명으로 이 거대한 역사서의 마지막을 봉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편을 읽어야만 비로소 앞선 129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마천 자신은 이 책을 사기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래 명칭은 태사공서 혹은 태사공기였습니다. 사기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죠. 여기서 사마천의 저술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는 공자의 수리부작, 즉 옛이야기를 기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표방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평가받는 것과 달리 자신은 단지 서술했을 뿐이라며 몸을 낮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당시 황제 권력의 검열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실제로는 춘추처럼 엄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도 서술이라는 외피를 둘러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학술적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럼 사마천은 누구일까요? 그는 태사공자서를 자신의 출생이 아닌 가문의 신화적 기원부터 서술합니다. 전욱 임금 시절 하늘을 맡았던 중과 땅을 맡았던 려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밝힙니다. 즉 사마천의 가문은 대대로 천문과 지리, 역사를 관장해온 천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역사를 연결하여 통찰하는 우주론적인 작업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의 핵심 주제인 천인지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가문의 영광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주나라 때 태사직위를 잃고 흩어졌던 일, 진나라와 한나라를 거치며 겪었던 가문의 부침을 담담히 서술합니다. 특히 아버지 사마담대에 이르러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하늘을 기록하는 거대한 사명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절의 공포는 아버지 사마담이 왜 그토록 역사서 완성에 집착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비극은 기원전 110년 한 무제가 거행한 봉선례에서 시작됩니다. 봉선례는 천자가 천지의 제사를 지내는 당대 최고의 국가의식이었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태사령이었던 아버지 사마담은 당연히 이 의식에 참여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행단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사마담에게 단순한 직무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관으로서의 가문 정체성을 황제에게 부정당한 실존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담은 이 울분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좌절과 죽음은 아들 사마천에게 거대한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 사마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다시 태사가 되면 우리 조상이 하던 일을 잇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지만 입신양명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효의 완성이다. 즉 역사서 저술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곧 효라는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유언은 계속됩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 세상의 기준이 되었다.
지금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태사인 내가 역사를 기록하지 못해 그 기록이 사라질까 두렵다. 아버지는 가업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사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하나로 묶어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사마천은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결코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기지필은 사마천에게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던 7년 후 사마천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이릉의 화입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중과부적으로 투항한 이릉 장군을 홀로 변호하다가 한 무죄의 분노를 산 사건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흉노는 한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었고 황제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마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사형을 면할 방법은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궁형, 즉 거세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사마천은 결국 아버지의 유언인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사대부로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라는 궁형을 선택합니다. 남성성을 잃은 육체. 그는 극심한 모멸감 속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철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태사공자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에 맺힌 울분이 있었으나 그 도를 통할 수 없었기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미래의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바로 밟은 저서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한과 울분을 파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저술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폭발시킨 것입니다. 사마천은 역사 속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인물들을 찾아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역을 풀이한 문왕, 곤경에 처해서 춘추를 지은 공자, 쫓겨나서 이소를 쓴 구론, 그리고 눈이 멀어 국어를 남긴 좌구명, 다리가 잘리고도 병법을 논한 손빈까지. 이들은 모두 신체적 훼손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극단적 결핍 속에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자신의 치욕을 위대한 저술을 완성하기 위한 성현들의 통과 의례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태사공자서와 관련 문헌에는 사마천의 피 끓는 심정이 담긴 고사성어들이 등장합니다. 발분저서, 수리부작, 천인지제, 구의모 같은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들 속에 어떤 처절한 맥락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분저서입니다. 시 300편은 대개 성현이 발분하여 지은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억울함과 한을 예술적, 학문적 성취로 승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마천 문학이론의 핵심이자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리부작입니다. 나는 옛 이야기를 서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 공자의 말을 빌려 자신을 낮췄지만 사실은 나도 공자처럼 역사를 통해 시대를 평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긴 말입니다. 동시에 악설하고 비난받을 여지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기도 했죠. 세 번째, 천인지제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단순한 인간사의 기록을 넘어 천문 현상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밝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하늘을 맡은 관리였다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모와 중어태산입니다. 사마천은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내가 죽는 건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탄합니다. 개죽음을 당하기 싫다는 거죠. 대신 그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며 비록 치욕스럽게 살아남았을지언정 사기를 완성하여 자신의 삶을 태산처럼 무겁게 만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런 고뇌 끝에 탄생한 사기는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구성을 갖춥니다. 제왕의 기록인 본기, 연표인 표, 제도와 문물 쌓인 서, 제후들의 역사세가, 그리고 시대를 움직인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열전. 이 입체적인 5가지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특히 사마천의 역사관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인 여태우를 황제의 기록인 본기에 넣었습니다. 유교적 명분보다 실질적인 통치 사실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또 화식열전을 통해 돈을 버는 상인들을 기록했습니다. 산업공상의 편견을 깨고 부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류에서 배제된 협객이나 익살꾼들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시선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흉노열전에서는 적국인 흉노를 오랑캐로 비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역사와 풍습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죠. 또한 순리열전을 통해 영웅이 아니더라도 법을 지키며 묵묵히 백성을 다스린 성실한 관리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태사공자서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술왕사 살해자. 지난 일을 서술하여 미래에 올 사람을 생각한다. 사마천은 당대의 황제에게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과거를 기록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증언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직 미래의 독자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과거의 사명, 궁영이라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를 위한 기록으로 승화시킨 사마천. 태사공자서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견뎌내고 불멸을 얻은 위대한 역사가의 영원한 출사표입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마천의 피와 눈물이 담긴 사기. 그 마지막 장의 무게가 조금은 느껴지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